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오랜만이시죠?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방송 안 한지? 오래됐네. 그동안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이제 기존에 방송했던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짚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요, 임나가라국입니다. 임나가라국. 임나가라국이 뭐죠? 임나가라국은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이제 가야의 어떤 소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나가라국에 대한 어떤 실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임나가라국이 왜 오늘의 주제로 뽑았냐? 일본 놈들이 이상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임나가라국이 임나 일본부라는 그런 주장을 일본 놈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놈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학계도 비슷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삼아 봤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낙동강 중류에 있는 그 고령이라는 곳입니다. 고령. 그러니까 지금의 합천 북쪽 이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이 비석이 하나 세워졌는데 언제 세워졌냐면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에 의해서 이제 이 비석이 세워집니다. 이 고령에. 임나대가야국성 딱. 그러니까 고령이 지금의 고령이 임나가라국이었다. 그리고 이 임나가라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였다는 거야. 얘들의 주장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일본 놈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여기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요 지도는요, 일본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야. 여기 보면 고구려, 그 밑에 신라, 백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야의 별종들이 사는 지역이고, 여기가 임나라는 거야. 임나. 여기 낙동강이잖아. 여기가 임나. 이거를 버젓이 일본 교과서에 실은 거야.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철저하게 이걸 믿는 거지. 근데 일본 애들이 왜 이런 거를 일본 교과서에 넣었을까? 그 근거가 뭘까?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일본 서기입니다. 일본 서기. 일본 서기의 내용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야. 볼 것 같으면요, 일단 임나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대충 나오거든요. 예, 숭신천황 때야. 뭐 연대는 좀 불분명합니다. 한 2세기 초로 추정이 돼요. 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법에 의하면 임나국이 소나 갈지지를 일본에 보냈다는 거야. 외국이죠.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고, 축자국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소규모의 나라였는데, 이 축자국에서 2000년이 떨어져 있어.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이게 뭔 말이야. 계림 어딥니까? 서라벌이잖아. 지금은 이제 경주죠. 경주 서남쪽에 있다는 거야, 임나국이. 근데 좀 이상해. 뭐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지금 경주 북쪽에 바다로 막혀 있나? 동해를 말하는 건가?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임나국은
서라벌의 서남쪽에 있었다는 거야.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위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공황후 요때요 3세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지는 않습니다. 연대는 이 신공황후 때 신라를 정벌했다는 거예요. 신라를.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를 제후국으로 삼았대. 그리고 가야 지역을 통치했다는 거야. 신공황후에 의해서는 이거를 근거로 삼는 거야. 일본 놈들이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한반도에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야. 이게 일본 서기의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리고 훈명천황 때, 개체천황 때 백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표를 올렸대요. 그래서 임나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네현을 백제가 좀 달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외국 왕이 이 4개 현을 백제한테 줬다는 내용이야. 이게 일본 서기에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를 근거로 삼는 거야. 근데 조금 앞뒤가 좀 이상해. 응? 이제 백제, 신라, 가야를 전부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임나일본부에 어떤 식민지를 뒀다는 거지. 임나국에다가. 근데 그 임나국의 4개 현을 백제가 달라 그래 가지고 백제에 줬다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할 건데, 백제의 식민지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요 내용이 이놈들이 어쨌든 일본 서기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를 삼아서 이제 일본 놈들이 이렇게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한반도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서기라는 것이, 만약에 일본 서기가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역사서라면 이 말이 맞겠지. 근데 좀 신뢰가 안 가. 응? 일본 서기를 진짜 역사서라고 취급하는 거는 일본 놈들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역사학계 일부분, 강단사학자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본 서기가 왜 신뢰를 안 가냐면, 삼국사기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랑 비교를 해보면 바로 들통이 나. 이제 일본 서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성명왕 때, 성왕이죠, 백제. 일본 서기의 내용이에요. 서기 552년에 고구려가 신라와 하친을 했대요. 그래서 백제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했다는 일본 서기의 내용이에요. 서기 552년이야. 고구려가 신라하고 화친을 했다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서기 552년에 고구려하고 신라가 화친을 맺은 거야. 그러면 삼국사기를 볼까요? 비교를 하려면 삼국사기 서기 550년에 신라가 고구려 성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던 중이야. 근데 일본 서기에서는 서기 552년에 고구려하고 신라가 화친했다는 거야. 제가 이거 방송도 했잖아. 신라는요, 눌지왕 때부터 이미 고구려하고는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따라서 일본 서기 이 내용은 소설이야, 소설.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또 다른 일본 서기의 내용을 볼까요? 서기 553년이에요. 백제 여창, 그러니까 성왕의 아들이죠. 여창이 고구려 왕과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야. 일본 서기의 내용이야. 자, 고구려 왕과 전투를 벌였을까요? 여창이? 아니죠. 삼국사기를 보면 나와요. 이때 신라하고 싸웠던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랑 싸웠던 것이지
백제가 고구려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삼국사의 기록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신라가 백제 지역에 신주를 설치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백제하고 신라가 한바탕 붙은 거라고. 근데요, 일본 서기에서는 553년에 백제 여창이 고구려 왕과 전투를 벌였다고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써댄 거야. 이래도 일본 서기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뢰가 안 가는 일본 서기를 갖고 일본 놈들은 임나 일본부 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본 서기에만 있을까? 임나국에 대해서? 송서도 있더라고, 송서에. 그러니까 송서가 488년에 이제 편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제 때 편찬된 거죠. 송서 외국전에 보면요, 서기 425년입니다. 전지왕 때요. 전지왕 때라는 걸 주목을 하시고, 송서 외국전이에요. 외왕 진, 그러니까 외왕 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외왕 진이 이제 송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책봉을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송나라 왕이 이 외왕 진을 사지절 도독 외 백제 신라 임나가 있습니다. 진안 모한 육국 그러니까 외 백제 신라 임나 진안 모한 이걸 통틀어서 이 외왕진이 육국 제군사 안동대장군이라는 책봉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때 외왕이 서기 425년에 신라 백제를 지배했다는 거지. 이 송서 외국전에 따르면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들통나. 어? 송서 백제전에 비슷한 이제 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백제전에 전지왕 때죠. 서기 425년 똑같습니다. 425년에 송나라 왕이 유일옹이가 조서를 백제 왕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백제 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간단해 진동 대장군에 책봉을 해준 거야. 자 보세요. 425년에 송서 외국전에는 외왕을 안동 대장군으로 책봉을 해줬어. 근데 송서 외국전은 백제가 외왕의 어떤 지배에 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왕을 안동 대장군으로 책봉을 해줬어. 그러면 송서 백제전에 백제왕은 이 외왕 진보다 한 단계 아래인 책봉을 해주는 게 맞잖아. 근데 외왕은 안동 대장군에 책봉을 해줬는데 백제왕은 이 안동 대장군보다 한 단계 높은 진동 대장군으로 책봉을 해준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백제는 외왕의 속국이야. 근데 외왕보다 한 단계 높은 책봉을 해줬어, 송나라가. 송나라 왕이 미쳤냐고. 응? 그러니까 이때 그 외국에 대한 어떤 내용이 송서가 좀 오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송서에 나온 임나가 나오잖아. 근데 송서 외국전에는 임나가 외왕의 속국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를 봤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도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임나국이 외국의 어떤 지배 지역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
이 중국 기록은 송서의 기록도 믿을 수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록 있잖아. 삼국사기. 이걸 볼까요? 서기 475년입니다. 그러니까 문주가 이제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한테 이제 죽음을 당하고 문주가 이제 한성을 버리고 공주로 천도를 하잖아.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주왕이 목염만치라는 사람과 조미걸치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공주로 남쪽으로 떠나서 뭐 삼국사기 내용은 이제 신라한테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어쨌든 목염만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목염만치. 그렇다면 문주의 측근이라는 거지. 그럼 백제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목염만치라는 사람이.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는요, 목만치. 그러니까 목협이라고 협자는 빠지고 목만치가 나옵니다. 목만치. 목만치나 목염만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서기에 나온다니까요. 목만치는 누구냐? 목나 근자가 신라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만치의 아버지가 목나 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만치가 이제 목나 근자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공으로 임나국에서 전행하다가 외국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아시겠죠? 목만치가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인데 아버지 목나 근자의 공으로 어떤 공이 있었는지 자세하지 않지만 임나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 봤을 때 목만치가 475년에 문주왕의 측근이 돼 있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뭐 이 내용만으로는 임나국이 일본의 식민지인지 아니면 백제의 식민인지 조금은 헷갈려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목나 근자에 어떤 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공으로 임나에 있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임나국은 백제에 소속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삼국사기에 이제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 사람인데 이 강수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임나가량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나가량. 가야의 사람이 가야 사람이라는 거야. 강수라는 사람은. 근데 이 임나가량이라 그랬어요. 근데 서기 554년의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성왕이 이제 신라하고 싸움을 할 때 관산성 싸움을 할 때 가량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강수는 본래 임나가량 사람이다. 이 가량이 백제 성왕 때도 다시 가량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봤을 때 가량이라는 곳은 가야라는 거야. 가야의 별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나국은 가야의 별종이라는 거야. 이걸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백제 성왕이 신라랑 싸움을 벌이는데 이 가야 사람이 합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앞전 목만치 내용과 이거를 봤을 때는 임나국은 외국의 식민지보다는 백제의 식민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보면 일본 서기에 이제 백제하고 외국과의 어떤 만남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가 이제 근처 고항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366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처 고항 때 가야의 별종인 탁순왕, 탁순국을 말하는 거죠. 탁순왕 맑음 한기가
사마숭리에게, 사마숭리는 이제 외인이죠. 이 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기 364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백제 사람인 구저, 미주류, 막고라는 세 사람이 탁승국에 왔다는 거야. 이 얘기를 외인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 369년입니다. 이제 일본 서기의 내용이에요. 신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이제 신공황후에서 백제 신라를 접수를 했잖아. 그 이유니까 이런 이제 일본 서기의 내용이죠. 신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자 백제 사람인 구저 등을 향도로 삼아가지고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탁성국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백제랑 합쳐가지고 신라를 공격을 한 거야. 신라를 공격했는데 웃긴 게 탁승국까지 공격을 한 건지 신라를 거쳐서 가야의 별종인 탁승국까지 갔는지 이게 확실하진 않아. 그 다음 내용 더 웃겨요. 백제왕 누굽니까?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목라근자,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목라근자, 목만치의 아버지죠. 이 목라근자 등에게 명해가지고 군사 수천 명을 더 보태어 공격하게 했다. 이제 신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백제랑 외국이 합쳐가지고. 근데 웃긴 게 이제 결과를 보자고요. 공격을 했어요. 신라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등 가야 7국 사람들을 평정했대요.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백제하고 외국이 합동으로 신라를 공격했는데 점령지를 보면 전부 가야의 소국들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근초고왕 때,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내용은 신라를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이때 근초고왕이 가야의 소국들을 공격해서 합병을 한 거야. 접수를 한 거야. 그 내용을 이상하게 일본 서기에다 적어 놓은 거야. 딱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이 임나가 위치는요, 지도에 보시면 앞서서 이제 뭐 그 고령읍에다가 이 조선 총독이 이제 그 비석을 세워놨잖아. 고령이 여기 있단 말이야. 대가야 지역인 여기. 여기가 임나라는 거죠. 에? 일본 역사학자 설을 따라서 여기가 이제 임나국이라고 한 거야. 근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여기 지역은 대가야 지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낙동강 요 대가야 남쪽에 아라국이 있어요. 아라국. 삼국사기에 다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대가야, 아라국. 그 다음에 금강국 여기 김해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임나국이 어디 있었냐, 방송도 했지만 지금의 진주 인근 이쪽 일대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을 근초고왕이 접수를 한 겁니다. 이 일본 서기의 내용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진주 근처 일대에 있었던 임나국은 언제 멸망을 했을까요? 근데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따르면 뭐 서기 562년에 신라 공격으로 멸망을 했대요. 562년이에요. 근데 백제 성왕 때 이제 임나 가량이 합류한 것으로 보면 대충 이제 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서기의 내용. 562년 뭐 전후에 이제 임나국이 이제 신라로 합병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야.
일본 놈들이 이 임나가라를 임나 일본부의 어떤 그 식민지였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임나가라는 임나 일본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근거는 딱 하나야. 일본 서기의 내용이란 말이야. 일본 서기의 내용.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제가 앞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삼국사기하고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어떤 오류 이런 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잖아. 이거를 봤을 때는 일본 서기의 어떤 내용, 임나 일본부를 주장하는 이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임나가라국은요, 가야의 별종으로서 백제 식민지였다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일본 외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백제의 식민지였다는 거야. 임나가라국은.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주왕의 측근으로 이제 목만치가 나오잖아요. 목만치 아버지가 목나근자고, 목나근자가 어떠한 공이 있었냐? 여기 일본 서기에도 나오구만. 그때 이 가야의 별종들을 공격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거야, 목나근자가.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백제가 점령했던 이 가야의 임나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목나근자부터 그 아들이 목만치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문주왕의 측근까지 된 거지, 목만치가. 그 다음에 백제 성왕이 이제 신라하고 싸울 때 그 임나가량국이 합세를 했잖아요. 이거 봤을 때도 백제랑 끈끈한 어떤 그런 사이였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처음 등장한 백제왕이 누구냐? 초고왕. 근초고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이 근초고왕 때의 이 내용은 백제가 임나국을 접수했던 상황을 적은 거야. 이거를 각색을 한 거지, 일본 서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목만치 아버지 목나근자가 임나랑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임나국은 가야의 별종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외국하고는 전혀 교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만 이 임나국 가야의 별종들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적혀 있지 어떠한 다른 거에는 적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록에. 그리고 뭐 일본 놈들이 뭐 일제시대 때 이 근처에 막 유물 엄청 파 제꼈어요. 임나일본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없어. 제가 방송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도 없고 임나일본부를 증명할 만한 유물도 없어. 기록도 엉망이야. 그 증거가 될 만한 일본 서기도 신뢰할 수가 없어. 삼국사기에 비교를 하면. 자, 이거를 봤을 때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임나국은 임나일본부였다. 이거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임나가라국은 가야의 별종으로서 근초고왕 때, 백제 근초고왕 때 백제의 식민지가 됐다는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